안녕하세요, 집슐랭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복덕다방 진행을 맡은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의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찝찝할 땐 집슐랭. 오늘 제가 진행을 맡은 첫 시간으로 여러분께 뭔가 좀 전문적이고 또 심도 깊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고민 끝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한조 WM 사업부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은행 WM 사업부에서 금융시장 전망, 그리고 펀드 시작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부동산 간접 투자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들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 요즘 많이 말하는 꼬마 빌라, 꼬빌 뭐 이런 것들에는 친숙하시지만 부동산 간접 투자라는 말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대해서 명확히 뭐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얼핏 봐서는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는 이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리츠나 부동산 펀드 모두 다수의 돈을 모아서 네. 대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성격은 사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리츠란 일단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 등의 운용을 하고요. 당연히 수익자에게 그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한 리츠의 사실 이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소액으로 사실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면 그 운영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개발, 임대 또는 대출 채권 이런 것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펀드가 투자하는 부동산 자산의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부동산 펀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 펀드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펀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리츠 펀드는 펀드의 구성 자산이 각각의 개별 리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정리해서 보면 각각의 리츠 하나하나가 개별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리츠 펀드는 다양한 다수의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투자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리츠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부동산 펀드는 사실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이야기하는 간접 투자랑 금융 쪽에서 이야기하는 간접 투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간접 투자는 직접 내가 구입을 이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를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접 투자는 아까 말했던 펀드나 리츠 같이 내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통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 상품에서는 사실 내가 직접 투자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부동산 직접 투자, 이제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의 방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리츠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그거 말고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리츠 쪽에서는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주택인지 네. 또는 뭐 오피스인지 심지어는 이제 물류 창고, 상업시설, 데이터 센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등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종류가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츠마다 투자 자산의 다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부동산 펀드를 우리가 이제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우리가 골프 비교한다면 공모 펀드는 이제 누구나 예약이 가능한 퍼블릭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모 펀드는 이제 회원만 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 골프 산업이 정말 핫한데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 자산의 종류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렇다 보니 사람마다 좀 적절한 상품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부동산 펀드 그리고 리츠는 각각 좀 어떤 분들한테 좀 유용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혹시 부동산 펀드나 리츠 장점 네. 한번 위원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제가 저희 집주행에서 전에도 한번 이런 주제 가지고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대한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쉽고 편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금융상품처럼 가입을 하거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쉽고 편하게 팔 수 있고 그만큼 유동성도 잘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이것 말고도 거래에 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뭐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데서 임대가 비었어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법률적 리스크도 상당히 큰 리스크죠. 그런 리스크들도 전문가가 이제 상품을 운용을 함으로써 리스크들을 많이 해지를 하고 위험들을 많이 조정을 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직접 투자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일단 간접 투자, 리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역시 아주 탁월하신 설명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리츠에 투자할지 아니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드릴 텐데요. 일단 그 리츠에 투자한다는 것과 또 부동산 펀드 투자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츠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리츠가 상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치 개별 종목처럼 운영이 되고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츠에 이제 직접 투자한다. 여기서 직접 투자란 내가 투자 행위를 직접 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투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투자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좋을까? 뭐 배당 성장성?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올 건지, 혹시 자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 직접 투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직접 투자할 때는 좀 너무 빠르게 의사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보시고 하시는 반면에 사실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라고 위탁한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그리고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시행착오의 결국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리츠는 주식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리츠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가서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 사람이면은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이제 30, 40대 분들도 요즘 리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리츠로 많이 넘어오시던데 심지어 어떤 분은 연금을 준비하신 형태로 리츠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이 리츠를 좀 쓰시면 좋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금 자산으로 이제 리츠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고객님들 중에서 사실은 좀 단기간에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리츠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한 방에 있을 수 있는 뭐 주식형이라든가 이쪽을 많이 좀 선호하시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안정적으로 예금 이자율보다 좀 높은 그런 정도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은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대체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자산 쪽에 투자하는 펀드에 좀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았다 이거는 결국 수익률이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고객님이 원하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올해 수익률이 어땠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부동산 펀드라는 게 워낙에 투자 범위가 넓고 구분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펀드 평가사 제로인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부동산 임대라든가 부동산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펀드의 좀 1년 수익률은 사실 14% 수준, 수준입니다. 근데 그 해외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들은 대부분 리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츠에 주로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데 결국 해외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분산 투자한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부동산형 리츠 펀드의 1년 수익률은 한 16.7%. 좀 더 높네요. 네,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근데 물론 뭐 주식형 펀드가 1년 수익률이 뭐 32% 뭐를 있고 주식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비중이 좀 낮은 주식 혼합형 펀드도 19%가 넘는 워낙 수익률을 장이 좋았다 보니까 워낙 장이 좋았다 보니까 사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수익률에 좀 더 초점 나는 변동성을 버틸 수 있어 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주식형 펀드 쪽 관심 있으시겠지만 리츠 펀드는 또 수익률의 안정성 변동성이 낮은 즉 투자해 놓고 이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거기서 보통 CR 리츠, 위탁 리츠, 자기관리 리츠 이런 리츠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제시한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수익률을 보면은 2012년에 5.1%, 그다음에 이제 최고 수익률은 2020년에 나왔던 11.1%였습니다. 결국 내가 이제 어떤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펀드 수익률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해외 리츠 펀드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5%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주고 있었던 게 국내 리츠의 내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안정적이긴 하네요. 꾸준히 5%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사실 많은 건 아닌데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요. 그래도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런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는 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부동산 리츠와 펀드가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찝찝할 땐 집슐랭. 저희가 원래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딱딱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드시면서 편안하게 다음 또 2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